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후지산. 아니면 봄이면 볼 수 있는 벚꽃. 또 아니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섬나라라는 점. 네,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웃한 국가인 일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중국 문명인 하한상, 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수당이 등장했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日本はどうですか、先生。 일본은 4세기에 이르러서야 국가라고 할 만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야마토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렸어요. 일본은 이렇게 지역명이 곧 시기와 일치합니다. 야마토 정권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특히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 등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고 야마토 정권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당이 성립한 이후에는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이후 일본이라는 이름과 천황이라고 하는 왕을 위한 칭호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일본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전에는 일본을 왜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은 수도를 나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 시대에는 여전히 불교가 유행합니다. 그러다 점차 국력이 약해지자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기게 되고 이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문물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나라도 안사의 난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륙의 문화를 일본인의 기호와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국뽕문화라고요? 국풍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나 문자로 문학작품이 쓰였고 대표적으로 겐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세기까지 유지된 헤이안 시대 동안 일본은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에서 몽골이 점차 세력을 키워갈 무렵 일본에서는 무사라고 불리는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 세력을 규합하여 가마쿠라 막부를 열었습니다.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같은 쇼군과 그 부하 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한 무사 정권입니다. 이것도 중국의 주나라처럼 봉건제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을 매개로 한다면 일본의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네요.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은 쇼군을 수장으로 한 무사정권인 막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막부는 무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내분이 잦았습니다. 이후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했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인 전국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한반도, 조선을 공격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성립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면서 도시 상공업자인 조닌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부키, 우키요에 등 조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조닌 문화는 에도 막부를 넘어서 유럽의 많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와, 고흐의 그림에도 일본 그림이 있네요. 신기해요. 그럼 일본 고대부터 근세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